우리의 삶을 바꾸고 진정한 자치분권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 KBS 전주방송총국이 마련한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는 재난안전예산입니다.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지난해 수해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복구 예산이 지원이 됐죠. 이런 예산이 이제 용도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정이 될 텐데 이런 재난 안전 예산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저희가 그 재난을 예방하거나 또 관리하고 그 재난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 예산이 보통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난 5년 동안 약 6조 7천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 예산에서 그러니까 재난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게 보통 예비비라고 해서 이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지난해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서 이 교부세 중에 특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특별 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게 9개 자치단체에 410억이 교부가 돼서 복구와 관련된 부분에 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보통 예산 말고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리와 관련한 기금이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한 1,660억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 2020년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이 좀 사용이 됐고요. 여기와 이제 그 재해 구호 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5년 동안 약 355억이 사용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반 예산과 기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피해를 복구하는 이렇게 좀 예산이 좀 구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런 그동안 모아놨던 재난 관련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 이제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 너무 이제 급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래는 그 재난관리기금이나 재우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염병과 관련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국무회의에서 네. 의결이 되면서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지난해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270억 정도를 집행을 해서 잔액이 지금 한 69억 정도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익산시도 106억을 지출해서 한 2억 정도가 남아 있고 전라북도도 333억을 지출하면서 9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코로나 관련한 대응 예산으로 상당히 좀 축적돼 있던 그런 기금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이렇게 재해 구호 기금이 있는데 이걸 또 작년에 310억을 코로나 관련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잔액이 한 9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네. 어떤 이런 집중호우랄지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좀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기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를 입으면 복구를 마칠 때까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안전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안전사고 이제 도민들의 안전사고 일상적인 안전사고를 뭔가 이렇게 보험으로 되는 게 이제 안전보험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풍수해랄지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은 이렇게 주택이나 그 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건데요. 24평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이게 완파가 됐을 때 한 7,200만 원 정도를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의 한 60% 정도는 또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전국적으로 약 한 5천 건의 이런 건이 발생을 했는데 약 한 27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북 지역은 약 360건이 발생을 해서 20억 정도의 어떤 보험금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중호우랄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피해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농업인이나 그 법인, 농업법인이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자치단체가 일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거의 한 80% 가까이 보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집중호우가 크다 보니까 네.
한 9,100억 정도가 전국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가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한 4,900억이라 그 상당히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좀 네. 손해를 봤던 거고요. 전라북도도 그 재보험금으로 한 1,300억 정도를 지급을 받았는데 가입하는 데 들어간 돈은 한 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구는 어떤 자치단체나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안전사고나 어떤 재산상의 피해는 이런 어떤 보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피해를 좀 보상받는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자연재해로 인한 뭐 인재 사고도 있지만 요즘 여러 사회 문제로 자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어떤가요? 재난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나요? 예, 자살은 이제 안전사고 영역에서 자살을 재난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 전국 10만 명당씩 자살률과 관련해서 봤더니 25.6명이 자살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전라북도는 같은 기간에 약 29.9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3명이 10만 명보다 자살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제가 가장 높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라북도 높고 또 문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일 텐데 네. 전라북도 자치단체 총 예산이 한 74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여기도 이제 전주가 20억으로 가장 많은데 사실은 이제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할 거냐라고 놓고 보면 고위험군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역사회, 뭐 이웃, 마을 또 행정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안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미리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치료와 모니터 이쪽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높아지는 자살률을 좀 잡기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수칙과 재난방송 등의 어떤 중요성도 거듭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그 재난 안전과 관련한 거의 분기점이 됐던 게 저는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의 단일 재난 안전 통신망을 올 3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재해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 그리고 치매나 어린이 실종 이런 부분들을 밴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반을 통한 재난 관련한 이 저희가 문자, 긴급 재난 문자랄지 이런 걸 수시로 좀 받아 볼 수 있을 만큼의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우려되는 건 재난안전 매뉴얼은 이렇게 법에 의해서 다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5년 동안 거의 한 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다는 점에서 과연 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직결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재난 안전에 대한 충분한 교육 과정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갈수록 높아지는 재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